안녕하세요, 여러분. 조성원입니다. 제가 드디어 탈구를 마쳤습니다. 제가 탈구 마쳤고, 이거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, 이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막, 우리 그 정 기자님이랑 같이 막 책 얘기를 하다가, 울고, 다음날 영상을 찍으려고 보니까 얼굴이 막 그냥 이렇게 막 부은 거예요. 지금도 사실은 붓기가 덜 빠져가지고 살짝 조금 뽀샤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. 왜냐면 그 상태로는 절대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만큼 부었지만 나는 영상을 촬영을 하겠다 하면서 막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막 찍으려고 봤더니 이렇게 부었는데다가 막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막 미역 같은 게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된다. 이제 앞으로 막 예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유튜브 채널은 아니지만 그 사람 꼴은 해서 영상을 찍어야 된다.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당장 10분을 고민을 하고 일단은 머리를 제가 숱이 진짜 많아요. 이거 지금 숱 하나도 안 친 것 같죠? 이거 절반 이상을 숱을 쳐낸 머리가 이래요.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제가 정말 양심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너무 팬인 우리 뉴진스, 전 민지 너무 예쁘지만 우리 한이 쥐파먹은 머리처럼 됐냐고 하지만 그래서 아니 아니 한이 아니고 아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왜 이런 꼴이 났냐면 너무 숱을 많이 쳤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숱이 거의 막 이랬어요. 그래서 막 삭발했나? 할 정도로 이제 보통 제가 늘 어떤 미용실이든 제가 막 대학교 1학년 그 이전부터 뭐 신촌 미용실이든 뭐 어디 용산 미용실이든 뭐 인천 미용실이든 그 미용실에서 네, 이제 제가 이 머리를 자른 만큼 조금 더 이렇게 좀 타이트하고 좀 더 이제 즐겁게, 가볍게, 얘기를 할까 하는데 오늘 제가, 제목을 아마 컨텐츠 회의라고 올릴 것 같아요. 왜냐면, 어, 음, 제가 뭐 브이로그 같은 거, 제 개인적인 어떤 삶,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래도 늘 제가 약 10년 이상 동안 뭐 페이스북이든 여러 가지 이제 소통 창구로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했을까,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역시나 제가 시사, 정치, 뉴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약 2년 시간 동안 그래도 막 어떤 선거나 이럴 때마다는 막 뉴스를 거의 제가 뭐 선거대책위원회나 아니면 어떤 정당에서 선거를 치르진 않았지만 그 뉴스들을 계속 팔로우를 하고 막 했었는데 뭐랄까요. 지난 한 3개월? 총선 끝나고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쳇바퀴처럼 도는 어떤 사회 이슈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 더는 우리 윤석열 정권이 도대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게 사건, 사고, 뭐 이런 짓을 하나 할 정도로 이제 막 그런 것들을 도대체 범부가 따라갈 수 없는
보법이 다른 속도로 이렇게 가시더군요. 그래서 제가, 와, 이게 어떻게 이러지? 하고 제가 뉴스를 보고 나면 다음날 또 더 큰 이제 뉴스가 튀어나오고 이래서 참, 기자님들 너무 힘드셨겠다. 그리고 민주당도 야당으로서, 너무 힘들었겠다. 그리고 요번 이제 6월, 정기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 뭐 조국혁신당이나 여러 정당들이 이게 중요한 어젠다랑 중요한 어떤 이슈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어떤 정권의 잘못을 밝혀내는 것이 또 사실 필요하기는 해요. 그 어떤 큰 축이 있는 이 정권을 관통하는 가장 큰 축을 세워두고 이 정권의 어떤 부실한 점을 이렇게 뭐 지적하고 뭐 국정조사, 뭐 국정감사, 정기국회 뭐 등등등에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회 모습이라면 갑자기 막 석유가 난다고 하지 않나. 광복절날 나라 거의 다 팔아먹을 거의 기세로 이제 막 나라 역사를 다 찢어놓지를 않나.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 보니까, 뭐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. 저도 못 따라가는 속도를, 정말 정당이, 왜냐면 이게 이슈가 막 흩어지면은 굉장히, 어떤 힘을 가지고 이 돌파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, 그것을 더해서 어떤 이 나오는 얘기마다 너무 열받게 하잖아요. 어떻게, 역사적인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법감정보다 더한 어떤 심정으로 이제 정권을 바라볼 텐데,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흩어지죠. 왜냐면 비리에 화가 나는 대중들도 있을 것이고, 어떤 뭐 권력의 뭐 비위 행위에 화가 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, 막 어떤 언론 탄압에 대한 것도 막 그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, 뭐 역사적인 것들이나 뭐 외교적인 것들, 뭐 국방, 뭐 여러 가지 이 이슈들에 대해서 각각 이 화가 나는 지점들이 다른데, 골고루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, 이런 비리 사건들이 늘상 이제 터져 나오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, 어, 그리고 그 터져 나오는 사건들이 하나도 적지 않은 사건들인 거죠.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. 걱정이 되고, 음, 그래서 제가 시사 이슈 뉴스를 어떤 식으로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상반기, 전반기, 네, 상반기 뉴스 정리를 해봤습니다. 상반기 뉴스 정리를 해봤는데, 일단 정치권 뉴스가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뭐 미국 대선이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신화적인 것들도 있고, 뭐 광복절 역사, 뭐 친일파, 뭐 밀정, 뭐 이런 얘기부터 뭐 검사 탄핵, 청문회 전공 뭐 이런 것까지도 쭉 있을 수 있다. 어저께 사실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도대체 안 되겠다고 끊었었거든요. 근데 그 와중에 세상에 오늘 또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, 근데 청탁이 아닌 감사 표시였기 때문에 무혐의다 라고 하는데, 아니, 감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감사할 일이 없어야지 감사한 표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, 감사의 표시가 뇌물 아닌가요? 감사할 일이 있었거나 감사할 일을 만들 거거나 아니면 감사할 관계를 맺으려고
이제 그 청탁을 하는 것인데, 청탁의 결론이 감사합니다잖아요. 아닌가요? 저는, 이거 뭐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아니, 감사한 게 문제인데, 청탁이 아닌 감사하다가 이제 무혐의 결론이다? 뭐 이런 거를 제가 또 이제 보다 보니까 너무 한심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,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막 맞춰서, 이제 한동훈,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두 당대표가, 어떻게 이 국회 전국을 끌어갈 것인지, 특검 전국을 끌어갈 것인지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뭐 중동 전쟁, 미국 대선, 그 다음에 우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하고 그게 이제 부대하는 어떤 대만 중국도 사실 지금 우리나라 뉴스로는 조금 더 톤 다운이 돼서 나오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중대하게 다룰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자. 라는 것들. 근데 이게 제가 막 뉴스를 따라가고 이런 거보다는 제가, 음,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, 그리고, 이런 사태를 해소하는 방법은 뭔지. 물론 제가 뭐 어떤 해법을 내놓는다고 해가지고, 뭐 미국, 중국, 뭐 이스라엘, 그분들이 제 의견 따라주진 않으시겠죠. 그렇지만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싸움이 필요하다. 어떤 정당하고 명분 있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. 저는 그런 지점에서는 한 번도 제가 물러선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, 문제는 지금 제가,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하구나. 이 갈등의 증폭이 어떤 특정 정치적 이익이나 어떤 글쎄, 어떤 이익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, 그 갈등의 증폭들이, 하나의 도구처럼 돼서, 정말 어떤 가치를 위해서, 아니면 우리나라를 위해서, 아니면은 뭐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제 투쟁하고, 뭐 성취하고,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이익이 되고, 이런 싸움들이 아니라, 그냥 증오. 더 이상 한 편이 아니게 하는 것. 하나의 힘이 될 수 없게 하는 것. 갈등만이 남기는 것.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게 하려고 하는 것. 이것이 만연한 사회에서 이익을 얻는 집단. 저는 이 집단은 거의, 우리가 찾아내서 물리쳐야 될 빌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그런 빌런들을 한번 찾아보는,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논쟁적인 어떤 어젠다들이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오래 고민을 해봤던 주제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왜냐면 막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막 제가 막 어떤 이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막 얘기를 하는 것들을 선호하진 않거든요. 왜냐면, 그것들을 또 빨리빨리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정보를 파악해서 대중들한테 알리고 어떤 뉴스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저보다 월등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영역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. 근데, 예를 들면, 왜 건국절과 왜 이게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와서 우리나라 역사를 흔들고 왜 독도 조형물은 우리나라 주요 기관에서 사라지고 있나. 이런 것들을 보는 시민들의 우려는 너무 크죠, 사실. 저는 기존의 뉴라이트가 등장하고 했던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. 근데 과거 뭐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대두됐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런 우려 속에서도 사실
국민들이 분노하니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물러서고 그때 했던 막 여러 이제 무슨 근대화 식민지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내세웠을 때 어떤 학문의 영역, 사회 시민의 영역 안에서 이것을 오히려 잘 해소하고 또 문화 콘텐츠로 또 대중들한테 쉽고 또 좋은 역사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저는 결과적으로 좋게 이제 갔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. 근데 지금은 좀 그때랑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. 진짜, 어,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임기 마치고 일본한테 도 넘겨주는데 성명을 하고 망명을 가나? 그런 막 어떤 꿍꿍이 있는 세력들이 있나? 막 이런 막 어떤 막 음모가 생각이 날 정도로 막 그런 막 현상들이 보게 되니까는 너무 무서워요. 이거 진짜 제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정말 생각을 할 수 있을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,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왜 특히 진보와 보수의 역사적인 갈등의 논쟁이 왜 필요한지 도대체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역사적인 확정된 사실 안에서는 여기서 굳이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데 왜 여기서 굳이 갈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 저희가 뭘까? 이런 것들이랑 저는 결국은 그런 저의 고민들이나 이런 대화들, 그리고 이런 의제들이 이야기됨으로써 결국은 갈등이 봉합되기를 바랍니다. 그렇구나.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합을 볼 수 있지 않을까? 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어떤 장을 만들고 싶어요. 물론 그 장의 영역이 제가 그동안 몇 번 얘기를 했듯이 어떤 진영이나 특히 정치 이슈를 보는 분들은 꽤 제한적일 텐데 거기 안에서 각 진영이 요즘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대립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두 분들이 각각 이제 또 흥미로워하실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때는 다소 처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할 때가 있었어요. 그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영상을 제 얼굴을 드러내면서 하는 이 과정 안에서는 제가 먼 훗날 제가 다시 영상을 돌려봤을 때는 아, 저때 내가 어, 2024년에 조성은 저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것들은 했지만 와 너무 창피하다 이런 말이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. 왜냐면 저는 이미 2020년에 윤석열 칭송을 했던 전적 흑역사가 있어서 제가 참 사람이 섣부로 만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반성을 하면서 이번 책을 썼거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밌는 논쟁을 하고 싶다. 그리고 논쟁 끝에는 서로 와 의미가 있었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. 그리고 저는 늘 생각을 해오는 건 공적인 영역 안에서의 대화들이나 공적인 영역에서의 언어들은 누군가를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 상대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을 할 수는 있어도 어떤 이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어떤 특정한 국민들, 뭐 어떤 계층 혹은 어떤 약자 아니면 어떤 거기에 분명한 피해를 받고 있는 어떤 집단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그 정치의 언어 안에서 받는 상처는 굉장히 회복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제된 언어를 좀 사용해서 기품 있는
그런 좀 논의를 해가면 좋지 않을까. 그런 콘텐츠를 한번 해보자 싶은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제가 필요하면 어떤 하루의 한 영상의 주제를 잡을 거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막 역사적인 너무 막 뛰어난 막 자료들을 제가 일일이 다 준비하기에는 아직 제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제 생각이나 어떤 판단들을 만약 근거가 필요하다면 그 어떤 레퍼런스 정도를 좀 잘 준비해 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컨텐츠들은 어떤 이름을 가져야 또 좋을까요? 코너를 할 때 세상 만세? 시선? 시선? 그리고 제가 막 어떤 그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은 분위기 조성은 이런 것들 추천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다 그럴싸한데 조금 더 힙한 거 아니 뭐 이런 것처럼 아니 말고 아니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뭐 어텐션 제가 사실 뉴진스 너무 광팬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아무튼 제가 그런 주제들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또 제가 거의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혼자서 하나하나 하기에는 너무 매일 할 수가 없다 보니 너무 시사적인 거. 근데 사실 일주일간에 정말 큰 사건 아니면 대다수 중요한 주제 안에서 일주일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상반기 뉴스 정리는 대충 이런 주제들로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국내외 그리고 어떤 주제별로 가치별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얘기를 해볼게요. 재미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거 제가 첨분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드디어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.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데 라이브 방송을 언제 할까요? 언제 할까요? 라이브 방송이 이게 막 관리도 되어야 되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저 혼자서 라이브 방송 하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라이브 방송도 재밌게 1시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게 어떤 시간 주말이 좋겠죠? 주말? 일단 주말 정도에 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보고요. 모쪼록 저 잘 해보겠습니다. 난 머리가 당분간 제가 어색해서 자꾸 만질 수도 있고 이런데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고요. 그리고 쥐 파먹었다 가발 같다 등등등 좋습니다.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짧게 자른 머리만큼 좀 타이트하고 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안 늘어질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.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.